숙제를 앞으로 내가 그 문자 보냈었죠, 그렇죠? 그래서 5분은 숙제 보내셨는데 숙제 안 보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메일로 문자를 못 받았나? 아니 그거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타자 쳐서 보내면 돼요. 찍어서 보내신 분들은 우리가 다 타이핑을 옮겼거든 이번에. 그러니까 앞으로 같은 경우는 그거 타이핑 쳐서 보내시면 돼요. 메일로. 알겠죠? 그렇죠? 글씨가 워낙에 알아볼 수가 없어. 채점 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이제 메일로 보내는 걸로 바꾸었으니까 오늘 진도 나가는 거 같은 경우도 이따가 내가 말씀드릴 건데 수요일 날까지 수요일 날 12시까지 나한테 메일 주소로 보내세요. 알겠죠? 뭐 그 프로그램 안 써도 되고 그냥 메일에다가 바로 그냥 쳐가지고 보내시면 돼. 알겠지? 그렇지만 한 컴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바로 보시죠. 117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117번. 지난 시간에 나갔던 게 이제 도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필기했던 거 잠깐 꺼내 보시고 지난 시간에 나갔던 거 간단하게 보고 바로 좀 진도를 나가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어순을 바꾸는 거, 문장 순서의 어순을 갖다가 바꾸는 거 이제 우리가 도치다라고 한다라고 했었는데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죠, 그렇죠? 하나 같은 경우는 부정어나 부사 온리가 도치가 되는 경우,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어나 부사 온리가 도치가 될 때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였어요? 동사를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일반 동사냐, 비동사냐, 조동사냐 이렇게 나눴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동사일 때 같은 경우는 누굴 붙이고, 두 붙이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쓰고, 비동사일 때 같은 경우는 비동사, 주어, 어순만 바꾸고, 조동사일 때 같은 경우는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정어나 부사 온리가 아닐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치를 갖다 시키면 돼요? 그냥 주어 동사 그대로 써도 되고 동사 주어 어순만 바꿔주든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도 나간 부분이었고 오늘 117번부터 바로 문장을 좀 볼 겁니다. 바로 보시죠. Being a human, not always have I done the right thing, nor am I completely proud of every decision I have made. But I've learned from my mistake and endeavor to improve. 117번에서 일단 부정어 도치가 딱 쓰였는데 첫 줄에 현관펜 쳐놓으세요. no에다가 현관펜 쳐놓고 no라는 말 자체의 뜻을 혹시 모를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닌 이 뜻입니다. no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아닌 이 뜻이야. 그럼 부정어가 일단 쓰였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가 어순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동사 확인해 보세요. M에다가 딱 동그라미 치시고 무슨 동사야? 비동사지. 그러면 이렇게 비동사일 때 같은 경우는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주어 동사 어순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am, I 이렇게 딱 간 거죠. 이랬죠, 그죠? 그래서 부정어 도치가 쓰였다라는 거 우리가 해석이 됐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문법적으로 봐야 되는 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현관펜 밑줄 쳐놓으세요. Being a human 현관펜 밑줄 치세요. Being a human. 부정어 도치 한 번 더 있었네. Not always 할 때 not에다가도 현관펜 쳐놓으시고 not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어죠, 그렇죠? 그래서 have I done이라고 주어 동사 어순 바뀌어 있는 거 보일 겁니다. 참고로 have pp 할 때 have 같은 경우는 품사가 조동사예요. 알겠죠, 그렇죠? have pp 할 때 have 같은 경우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have I pp 이렇게 어순이 간 겁니다. 됐죠? 그거까지 두 가지 부정어 도치 체크해 두시고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문법적으로 한 가지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노트에다가 필기를 딱 한번 해볼 건데 뭐라고 필기를 갖다 해보냐? 요 부분을 딱 적어봐. Being a human 딱 적으세요. 그 다음에 콤마. 자, 지금 문장을 갖다가 딱 읽어할 때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뭐냐면 being a human 한 다음에 딱 콤마가 쓰여져 있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할 수 있냐? 이게 포인트야. 근데 결과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뭐로 처리가 돼야 되냐면 분사 구문이라는 걸로 처리가 돼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 부분을 갖다가 읽고 분사 구문으로 쓰였다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딱 한 가지에 잘 기억을 갖다 해놓으세요. 문장을 시작하는데 누구부터 시작해? 동사 ing부터 시작해. 문장을 갖다가 시작하는데 동사 ing로 시작한 다음에 콤마로 묶였어. 그러면 분사 구문이야. 알겠지, 그치? 문장을 갖다가 시작하는데 ing로 시작하고 콤마로 묶였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분사 구문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쵸? 그러면은 중요한 질문이 이거야. 그래, 분사 구문인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분사 구문인 걸 알았으면은 해석을 할 때 접속사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줘야 돼.
됐지? 두 가지 단계야.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다? 동사 ing를 시작하고 콤마로 묶여 분사 구문이야. 그러면 분사 구문인 거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접속사를 집어넣어서 해석해야 돼. 알겠지? 그치?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어떤 접사가 들어가는 게 제일 많냐? 그건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해석을 해서 제일 잘 어울리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글에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때문에의 뜻에 as가 들어가는 게 제일 나아. 그래서 being 앞에다가 딱 누구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야. 접속사 as가 딱 여기 들어가서 해석이 됐어야 돼. 이랬죠, 그렇죠? 분사 구문까지 잘 정리를 갖다가 해두시고요.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는 딱히 어려운 단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endeavor 혹시 몰랐으면 적어두시고 endeavor 하면 노력이란 뜻이야. endeavor. 자, 되니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내가 천천히 해석해 놔야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잘 쫓아가지고 오시면 된다. 보세요. being a human부터 잘 들어야 돼. 분사 구문이라 그랬죠, 그렇지? 인간이기 때문에 Not always have I done the right thing. 항상 내가 올바른 일을 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Am I completely proud of every decision? 모든 결정들을 갖다가 내가 다 자랑스러워하지는 않는다. 보이죠? 뭐가 보여야 돼? 명사 쓴 다음에 주어 동사 써놨으니까 주어 동사가 뭐하니? 명사 수식해야 되겠지. 그래서 I have made에 묶여서 decision 수식하는 거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했던 모든 결정들을 갖다가 다 완벽하게 내가 자랑스러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I've learned from my mistake. 나는 배운다. 실수와 노력으로부터. 어떤 노력? 상승하겠다라는, 발전하겠다라는 노력으로부터 배운다. 되셨죠? 그렇죠? 단가 118번입니다. Rarely do meteors blaze for more than a few seconds once they enter the Earth's atmosphere. 딱 현가편 치세요. Rarely 현가편 쳐놓으시고요. 자, rarely 같은 경우는 부정어라는 걸 모르시면 안 돼. rarely에 딱 적습니다. 뭐라고? not라고 딱 적으세요. rarely랑 같은 말이 뭐야? not이야. 그러면은 부정어를 갖다가 써놨는데 동그라미를 갖다 딱 쳐봐. 누구에다가? blaze에다가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슨 동사야 얘는? 비동사, 조동사 아니니까 일반 동사겠지, 그치? 일반 동사 딱 적으시고. 그러면 일반 동사가 부정어 도치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do,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래서 그대로 쓴 겁니다. do, meteors, blaze까지 딱 된 거야. 되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셔가지고 once에다가 현가펜 쳐놓으시고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뭐라고 적으시냐? once를 갖다 일단 적으신 다음에 once의 뜻이 두 가지가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 지난 시간에 우리가 before의 뜻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기준이 뭐였어요? before 뜻이 두 가지가 되는 기준이 뒤에 시간 명사가 나오면 뭐뭐 전에, 그렇죠? 근데 시간 명사가 아닌 게 나오면 before 뜻이 뭐가 된다 그래서 뭐뭐 앞에의 뜻이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once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두 가지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 once를 쓴 다음에 만약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냐 아니면 once를 쓴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아닌 게 나오냐 이렇게 일단 구분할 수 있어.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once의 품사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접속사가 된다라는 소리지. 그럼 주어 동사가 안 나온다라는 건 once가 뭐로 쓰인다라는 거냐면 부사로 쓰인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건 뜻이야. 접속사로 쓰였을 때 같은 경우는 일단 뭐뭐 하면 이렇게 처리가 되고 부사로 쓰이게 되면 once 같은 경우는 한 번이란 뜻이 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접속사냐 부사냐 이거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118번의 once 같은 경우는 일단 뭐뭐 하면 접속사로서 처리가 돼야 돼. 자, 그러면 단어 뜻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적어두시면 되는데 blaze 같은 경우는 타다, 빛이 나다 이 뜻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치? 바로 한번 해석해봅니다. 118번입니다. 메테오 혹시 몰랐으면 메테오는 운석이라는 뜻이에요. 운석. 되니? 갑니다. 놓치지 마세요. 운석 같은 경우는 rarely 부정의 뜻이야. blaze 타다지. 두는 뜻이 없어. 그러면은 운석이라는 것은 타지 않는다. 됐죠? For more than a few seconds. 몇 초 이상 동안 타지 않는데. 바꿔 얘기하면 몇 초 이내로밖에 안 탄다라는 소리지. 일단 뭐하면 운석이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됐죠? 119번입니다. Only after people have become parents themselves do they realize how indebted they are to their own parents. 바로 현가편 쳐주세요. Only 딱 현가편 주시고
자, 다시 한번 뒤집어 보시면은 부정어 나오든지 누가 나오든지 부사 온리가 나오든지 기억하시죠? 그렇죠? 부정어나 부사 온리가 나오면 도치 구조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쓰인 거야? 부사 온리가 딱 쓰였어. 알겠지? 가로로 묶어버리세요. after부터 시작해가지고 themselves까지 딱 가로로 묶어놔. 그 다음에 보이겠죠? realize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realize 동사 같은 경우는 무슨 동사야? 비동사 아니고 조동사 아니니까 무슨 동사 되겠어요? 일반 동사 딱 되겠지, 그치? 일반 동사 적으시고 그러니까 어순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주어, 일반 동사 원형 끝난 거지. 이랬지, 그치? 그 다음 현관편 밑줄 찍 주세요. How in-depth they are?까지 현관편 밑줄.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뭐라고 적어두시냐? how를 갖다가 활용한 강조용법이야. 적으세요. how 강조용법. 자, how를 갖다가 쓴 다음에 강조용법을 이끌 수가 있는데 어순을 딱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일단 강조용법이 구성이 되냐면 how를 갖다가 일단 제일 먼저 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둘 중에 한 가지를 써. 형용사를 쓰든지 부사를 쓰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쓰게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주어를 갖다가 쓰고 동사를 써주시면 되는데 외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이게 첫째로 강조용법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즉 바꿔 얘기한다면 이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중이야. 이 문장은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는 요 how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how 같은 경우는 어떻게 라는 뜻이지만 강조 구문이죠. 그렇죠? 강조가 되고 있어가지고 얘는 얼마나 라는 뜻으로 처리가 돼야 돼. 그래서 얼마나 형용사 부사한지 주어 동사가 이렇게 딱 되겠지. 이랬죠, 그렇죠? 그래서 how in-depth they are 그대로 뜻이 뭐겠어요? 얼마나 빚을 졌는지 그들이. 오케이? 네, 잘 정리를 갖다 해놓으세요. 자, 됐니? 자,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in-depth는 방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빚을 진이라는 뜻이야. 자, 그럼 119번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바로 보신다. 오로지 사람들이 부모님이 되고 나서야 됐지? 두는 뜻이 없다 그랬어. 사람들이 부모님이 되고 나서야 그들이 깨닫는다. 얼마나 빚을 졌는지 그들이 누구에게? 자신 부모님들에게. 오케이? 어렵지 않죠? 다음 넘어가십니다. 120번. 자, 잘 쫓아가지고 오시고 계시죠? 놓치면 안 됩니다. 갑니다. 120번. Behind a seemingly effortless performance of professional music and theater are years of hard work and training.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가 한번 쓸모 있게 써볼 건데 세 번의 전치사 쓰인 거 느껴졌지? 현관편 밑줄 잡아. behind 현관편 밑줄. ove에다가 현관편 밑줄. 또다시 ove에다가 현관편 밑줄. 되니? 자, 그럼 가로로 묶어보십니다. behind부터 시작해서 performance까지 묶으시고 그 다음에 오버부터 시작해가지고 티에터까지 묶어. 그러면 오버부터 티에터가 묶여가지고 누구 수식하는 거야? 퍼포먼스를 딱 수식하는 거야. 그 다음 바로 아래줄에 오버 하드워크 앤드 트레이닝이 묶여. 누구를 수식하는 거야? years를 갖다가 딱 수식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잘 얘기해봐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아니라 이건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명확하게 내가 용어는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노트에다가 한번 필기를 갖다 해보십니다. 적어보세요. 전치사 딱 적어봐. 자, 그러면은 두 번 정도의 수업을 갖다가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뭐를 느끼고 계셔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 일단 전치사라는 걸 쓰면은 뒤에 명사라는 것이 같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일단 아셔야 돼. 알겠지? 그치? 전치사라는 걸 쓰면 명사가 뒤에 같이 나온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전치사 명사가 묶인다라는 사실도 이제 아실 건데 계속해가지고 전치사 명사 묶어가지고 역할이 뭐였어? 수식하는 거였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영어에서 수식할 수 있는 애가 딱 두 개밖에 없어. 누구? 형용사, 부사. 알겠지? 그치? 그래서 전치사 명사 같은 경우는 묶이게 되면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가 형용사인 것이고 두 번째가 뭐가 되는 거야? 아, 부사가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 내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시켜볼 건데 어렵지 않으니까 잘 쫓아가지고 오셔야 돼. 뭐냐면은 전치사 명사가 묶여가지고 형용사 부사 역할을 갖다가 합니다라고 하면은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누구 역할은 없다라는 거야? 명사 역할은 없다라는 소리지. 형용사 부사 역할밖에 못하니까. 알겠지? 그치? 그러면은 명사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니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야. 주어랑 목적어 이 두 가지야.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야 돼. 전치사 명사 같은 경우는 뭐뭐가 쓰일 수가 없다. 주어가 될 수가 없고 목적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야. 알겠지, 그치? 그러면은 그 사실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120번에다가 적용을 시켜볼 건데 무슨 얘기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뭐로 시작했어? Behind a performance로 딱 시작했지. 그럼 내가 질문해볼게. Behind a performance는 주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알겠지, 그치? 그러면 주어가 아닌 게 주어 자리에 있어. 뭐가 된 거야? 도치가 된 거야. 됐지? 그 다음 둘째, only 아니지, 그치? 부정어 아니지,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떤 도치 구조가 발생해야 돼? 그냥 주어 동사를 쓰든지 동사 주어 어순을 바꾸든지.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쵸? 두 같은 거 붙이고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얘는 지금 그냥 도치가 어떻게 된 거야? are, ears라고 동사 주어 어순만 바뀐 거야. 오케이? 표시해 놓으세요. 됐지? 자, 그러면 노트에다가 단어 뜻만 한 가지를 갖다가 딱 적어주시면 되는데 첫째, seemingly 딱 적으십니다. seemingly. 그대로 뜻이 뭐가 돼야 되냐? 겉보기에 이 뜻이야. 겉보기에. 자, 그러면 120번 같은 경우는 나머지 것들은 어려운 게 없으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120번 놓치지 마세요. 잘 봐봐. 어렵지 않아. 보세요. Behind a seemingly effortless performance까지가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겉보기에 아무런 노력이 없는 행위 뒤에는 됐니? 그 다음에 오버부터가 퍼포먼스를 갖다 수식하는 거야. 어떤 행위 뒤에 전문적인 음악과 전문적인 공연에 아무 노력을 갖다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 뒤에는 있다 수년이 오브 하드워크랑 트레이닝의 years를 갖다 수식하니까 어떤 수년이 있는 것이다. 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한 몇 년 동안의 세월이 있다. 됐습니까? 잠깐 넘어가서 121번입니다. More obvious is the fact that people who spend their lives watching television do not read as much as they ought to. 딱 보이죠? 형광펜 밑줄 쳐보세요. More obvious 딱 형광펜 쳐.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more obvious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지, 그치? 그러면은 형용사 주어 당연히 돼안돼? 안 돼. 그럼 주어가 아닌 게 주어 자리에 있다? 얘도 뭐가 된 거야? 도치된 거야. 알겠지, 그치? 근데 부정어 아니죠, 그쵸? only 아니지, 그치? 부정어 도치 구분 필요 없이 주어 동사 동사 주어 요거만 따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is에다가 동사 표시, the fact에다가 주어 표시. 되니 주어 동사 어순만을 갖다가 지금 바꿔준 거다. 그 다음에 가로로 묶어버리세요. that부터 시작해가지고 ought to까지가 묶여서 전체 다 누구 수식하는 거야? fact를 딱 수식해주면 돼. 되니? 자, 그러면 문법적인 얘기 한 가지만 내가 더 말씀드리면 되는데 두 번째 줄 형광펜 비추죠. as much as 형광펜 주시고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적으세요. 자, 누구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해볼 거냐면 as much as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게 내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지금은 일단 이것만 기억을 해놔.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와 같이 문장 한 가지가 일단 제시가 돼야 돼. 제일 첫 번째로 문장 하나가 제시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as much as를 갖다가 쓰게 되는데 as much as를 쓰는데 간단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면 as much as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돼. 제일 첫 번째 역할 같은 경우는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접속사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s much as가 그냥 전체 다 하나의 전치사 역할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접속사 역할을 갖다가 한다라고 했으면 뒤에 뭐가 당연히 제시가 되겠어? 새로운 문장이 제시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문장이 제시가 되는 것 말고 그냥 전치사 역할이라고 한다면 뒤에 뭐만 있어도 되는 거야? 명사만 있어도 상관없지. 알겠지, 그치? 두 가지가 다 구조적으로 가능하고 중요한 거 뜻도 아셔야 되는데 as much as 같은 경우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뭐처럼 뭐뭐만큼 이 뜻으로 처리하시면 돼. 됐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as much as 같은 경우는 접속사 전치사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의 뜻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 자,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121번은 그렇지. 뭐 제일 끝에 있는 ought to 뭐 해야 한다 혹시 몰랐으면 또 적어 두시고. 되니? 자, 천천히 해석할 내가 놓치지 마시고 잘 쫓아가지고 오세요. 갑니다. More obvious is the fact까지. 더 명확한 것은 사실이다. 무슨 사실이냐? 잘 봐.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spend their lives watching television. TV를 갖다가 보면서 인생을 갖다가 보내는 사람들은 까지가 주어였지. 이 사람들은 do not read, 읽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As much as 뭐만큼 they ought to, 그들이 해야 되는 것만큼. 처리됐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122번. There exists a peculiar correlation between what is in front of our eyes and the thoughts we are able to have in our heads. Large thoughts at times requiring large views. New thoughts, new places. 122번 별표 쳐놓으시고 잠깐 내가 시간 드릴 테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 뭐를 갖다가 하시냐. 수식하는 말들을 갖다가 가로로 묶어보세요. 전부 다. 알겠지? 그치? 수식하는 말들을 갖다가 전부 다 가로로 묶어서 누구를 수식하는지 한번 표시해봐. 시작. 자, 됐습니까? 제일 간단한 거 일단 첫 번째. 잠깐만 나와보세요. 우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거 3주 연속도가 배웠던 게 누구예요? 전치사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전치사들은 전부 다 묶을 수 있었어야 돼. 그래서 현관편 밑줄을 갖다가 쳐보세요. 첫 줄에 between 현관편 쳐보시고, 그 다음 바로 아랫줄에 in 현관편 치시고, 자, 가로로 그대로 묶어볼 거야. between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잠깐. between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누구야? 누구랑 같이 다녀? between and랑 같이 다니지, 그치? 그래서 between A and B가 세트죠. 그래서 betwee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묶으시냐? thought까지 딱 가로로 묶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in our has 같은 경우는 묶여서 누구를 갖다 수식해주면 되냐? have를 갖다가 딱 수식하면 돼. 대체 자 그럼 잘 봐. 두 번째 줄이야. 잘 들어.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thought we are able to have 뭐가 느껴져야 돼? 명사, 주어, 동사지 그치? 이거 묶었지 그치? 명사 쓴 다음에 주어 동사 써놨으니까 주어 동사가 뭐 해야 돼? 명사 수식해야 돼. 그래서 we are able to have 묶여서 누구 수식하는 거야? thought를 딱 수식하는 거야. 됐니? 이까지도 표시가 될 수가 있었어야 된다. 자,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가 않아. 바로 한번 해석을 해볼 테니까 잘 쫓아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단어 뜻 모르는 거 있으면 얘만 추가로 적어두세요. peculiar, 특이한, 특별한. correlation, 상호 관계. 자, 그러면 122번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잘 쫓아가지고 오세요. There exists peculiar correlation까지 있다 뭐가 특이한 상호관계가 뭐랑 뭐 사이에 A, B 사이인데 놓치지 마. A. What is in front of our eyes? 우리 눈앞에 있는 것과 생각 사이에는 특별한 상호관계가 있다까지 됐지. 근데 어떤 생각이야? We are able to have in our heads. 머릿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과 우리 눈앞에 있는 것 둘 사이에는 이상한 상호관계가 있다까지 됐지. 됐지? 그 다음에 놓치면 안 돼. Large thought at times. 거대한 생각은 때때로 필요로 한다. 뭐를? 거대한 관점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장소를. 처리됐니? 됐어. 다음가 123번입니다. Only when they are confronted with a solid experimental evidence or when a conceptually simpler hypothesis forces them to a new point of view do scientists change their scientific theories. 얘도 어려워. 자, 일단 바로 처음에 시작할 때 현관펜 밑줄 쳐놓으세요. Only when 딱 현관펜 치. 그 다음에 첫 줄에 제일 오른쪽으로 가면 5어 딱 보이지, 그치? 5어 세모. 그 다음에 when 다시 한번 현관펜 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두 가지였어. 부정어가 도치가 되거나 누가 도치가 된다? 부사 only. 됐지, 그치? 그러면 얘는 only when 할 때 only when이 5어에 의해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치?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냐? 가로쳐 보세요. only whe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로쳐야 돼? 두 주어 동사 원형 어디니? 두 번째 줄 제일 끝이지. 보이니? 그래서 두 바로 앞에 어디까지 가로쳐야 돼? view까지 딱 가로치.
그까지 전체다가 묶여가지고 only when 강조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do scientist change가 뭐가 되는 거야? do 주어 동사 원형 요 어순 따른 거지. 오케이 처리됐지 그치? 그래서 얘는 only 도치 구조가 지금 쓰이고 있어서 잘 정리를 갖다 일단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표현만 조금 정리해보면 되는데 첫 줄에 밑줄 쳐놓으세요. are confronted with 밑줄. 자, 얘는 노트에다가 적어놔. be confronted with 뭐뭐에 직면하다, 마주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같은 경우는 hypothesis 그대로 뜻이 뭐야? 가설. 자,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force를 적어보실 건데 force 약간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 좀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 뭐를 갖다가 정리하실 수가 있냐. force라는 말 뜻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 당연히 강요하다 이 뜻인데 이 강요하다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어. 제일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누구를 갖다 딱 써주냐면은 을을에 해당되는 목적어를 갖다가 써주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행위를 갖다가 쓰는 거야. 즉 하도록의 의미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인데 목적어 같은 경우는 그냥 목적어를 써주면 되겠죠. 목적어 딱 써줘가지고 목적어를 뭔가를 하도록 강요하다 요거 누구 써주면 돼? 투부정사를 딱 써주면 돼. 알겠지, 그치? 그래서 목적어를 뭔가를 하도록 강요하다 이 뜻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냐면 똑같이 목적어 부분은 마찬가지야. 을을 갖다 그대로 써놨고 근데 이제 뒷부분이 중요한데 하도록의 뜻을 갖다가 얘는 좀 특이하게 만들어냈어. 하도록의 뜻을 갖다가 어떻게 특이하도록 만들어냈냐면 안 나오지 그 잘? 투부정사를 쓰는 게 아니라 to를 갖다가 쓴 다음에 명사를 띡 써준 거예요. 즉 투부정사의 to를 쓴 게 아니라 누구를 써준 거야? 전치사를 갖다가 써준 거지. 그래도 마찬가지로 뜻은 똑같이 쓰일 수가 있어. 알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도 똑같아. force를 갖다가 쓰고 a를 쓴 다음에 to a new point of view 그대로 여기 뭐가 되는 거야? to 명사에 해당되는 명사가 딱 되겠지.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23번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려운데 잘 쫓아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혹시 모르는 단어 더 있나? 뭐 첫 줄에 solid 혹시 모르시나? solid 하면은 견고한, 단단한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conceptually 하면은 관념적으로 이 뜻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잘 쫓아가지고 오셔야 된다. 놓치면 안 돼. 약간 어려워. 갑니다. 123번입니다. only when 놓치면 안 돼. 오로지 뭐 할 때 they are confronted with solid experimental evidence까지를 갖다가 처리할 건데 122번과 123번 연결되고 있어 지금. 그래서 123번의 they가 바로 누구냐? thought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돼. 잘 봐. 오로지 언제 생각이 견고한 실험적 증거에 직면했을 때 됐지? 그 단계에서 놓치면 안 돼. 그리고 또 오로지 언제 관념적으로 더 간단한 가정이 이때 댐 같은 경우도 누구야? thought야. 관념적으로 더 간단한 가설이 생각을 어디로 강제로 끌고 간다? new point of view. 새로운 관점으로 강제로 끌고 갈 때 오로지 그때까지가 지금 몇 가지야. 오로지 그때 do scientists 과학자들이 뭐한다? 바꾼다. 과학적 이론을. 자, 그러면은 123번에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얘기를 갖다가 해줬는데 과학자들이 이론을 갖다가 바꾸는 조건 두 가지가 제시가 됐어. 그치? 언제 과학자들이 도대체 자기 이론을 갖다 바꾸냐? 첫째, 뭐래? 생각이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생각이 누구랑 같이 있을 때 견고한 실험적 증거랑 같이 있을 때. 그 다음 둘째,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뭐냐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간단한 가설이 새로운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강요할 때,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간단한 가설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때, 그 두 가지 경우일 때 뭐를 갖다가 한다? 자기의 이론을 과학자들이 바꾼다. 됐니? 약간 어려웠는데 잘 쫓아가지고 오셔야 돼. 놓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124번으로 갑니다. Hidden in the heart of modern Turkey
lie the scattered ruins of a long forgotten civilization, the Hittite Empire. 124번에서 약간 어려운데 잘 쫓아가지고 오셔야 돼요. 일단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한가표 미추자 hidden 딱 한가표 미추자.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hide, hidden이지, 그치? 됐니? hide, hidden. 제일 끝에 있는 hidden 이름이 뭐야? 과거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지. 저거지요. hidden 위에다가 과거 분사. 자, 그러면은 어떤 사실을 갖다가 아시면 되냐? 뭐 사실까지도 아는데 과거 분사라고 한다면 한 가지야. 분사의 정의 정도만 살짝 아시면 되는데 과거 분사라고 할 때 이 분사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동사가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다라는 게 이 분사의 뜻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갖다 하자면 과거 분사의 품사는 뭔 거야? 형용사인 거야. 그러면 같은 이유로 주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다. 주어가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뭐가 된 거야? 도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런데 히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정어 아니고 부사 온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어순만 바꾸든지 그냥 쓰든지 그건 너 자유고. 알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나를 갖다가 봐보세요. 지난 시간에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콤마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내가 한 가지를 했었는데 그 기억이 나요. 잠깐 나봐보세요. 나 봐보세요. 콤마를 갖다가 쓴 다음에 뒤에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콤마가 동격이 된다 그랬어? 명사. 그치? 콤마를 쓴 다음에 명사 쓴 다음에 지난번에 나왔던 건 콤마 쓰고 명사 쓰고 수식어 1, 수식어 2가 있었던 건데 수식어 상관없지. 그치? 그래서 콤마를 쓴 다음에 명사가 있으면 콤마는 뭐가 된다? 동격이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지. 뭐가 마찬가지냐라고 한다면 두 번째 줄을 갖다 딱 보니까 콤마 쓴 다음에 히타이 엠파이어 끝나. 그럼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될까? 콤마 동격이구나. 이게 보였어야 돼. 알겠지? 그치? 내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오늘 지금 네 번째 수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나갔던 거 복습이 안 돼 있으면은 수업 못 따라와. 알겠지? 그치? 근데 늦고 시험 못 보고 어떻게 뭐 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고 막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그대로 지금 3주 날리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아까 전에 단어 테스트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3명 통과했었죠. 그렇죠? 오늘 몇 명 통과했는지 이따가 내가 봐야지 알겠지만 치열하게 복습을 갖다가 해야 돼. 많지 않아. 아직까지 우리 정규 수업 아직 나가지도 않았어. 1시간 반짜리 지금 보충으로 나가고 있는데 정규 수업 다다음 주부터 나가면 3시간짜리 수업 나가는데 그럼 못 따라온다 진짜 하나도. 너무 지금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 어? 정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해서 숙제되는 거 같은 경우도 그 5명 같은 경우는 잘 해가지고 냈고 해석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고 중학교 때까지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응?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알겠니? 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요 정도 나가는 것조차도 복습을 못 해가지고 못 따라온다? 진짜 고등학교 가서 고생 많이 할 거야. 알겠어? 중학교 때처럼 살면 안 될 텐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살지, 그치? 복습을 하셔야 돼. 알겠죠? 그쵸? 복습을 갖다가 해야 된다. 못 쫓아와. 그대로 날리는 거예요, 시간. 자, 그 다음 124번 scattered라는 말은 배웠지? 기억나시죠? 그쵸? scattered 뜻이 뭐였어요? 흩뿌려진. 그쵸? 퍼져 있는. 이거 기억나야 돼.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갑니다. 124번입니다. Hidden in the heart of modern Turkey까지 놓치지 마. 현대 터키의 중심부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뭐가 있다? 흩뿌려진 잔해가 있다. 오버부터 시작해서 롱포 같은 시빌라이제이션이 루인스를 갖다 수식하겠지, 그치? 어떤 잔해냐? 오랫동안 잊혀졌던 문명의 잔해야. 어떤 문명인데 콤마가 동격이지, 그치? 그 문명이 바로 뭐라는 거야? 히타이 제국이라는 거지. 오케이? 어렵지 않죠? 다음 거 125번입니다. Objective description is an attempt to tell only the bare fact about a subject. 전혀 어렵지 않아, 그치? 단어 뜻만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노트에다가 필기를 갖다 해보십니다. Objective라는 단어를 갖다 좀 아셔야 되는데 적어놔. 두 가지 정도의 뜻만 조금 기억하시면 돼. 두 가지 정도의 뜻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얘가 형용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가 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형용사랑 명사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는데 형용사로 쓰였을 때 같은 경우는 뜻이 뭐냐? 객관적인 이 뜻이야. 그 다음에 명사로 쓰이게 되면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는 목적, 목표라는 뜻을 갖게 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갖다가 한 다음에 오브젝트라는 단어랑 비교를 할 건데 오늘은 일단 오브젝티브 딱 두 가지 뜻만 기억하시면 돼. 객관적인 목표 두 가지야. 자, 그다음 125번에서 같은 경우는 어려운 단어 딱히 없는데 attempt 하면 아까 전에 배웠던 노력, 시도 뭐가 있었어요? endeavor 있었지, 그치? 동의어입니다. attempt 하면 노력이라는 뜻이야. 그다음 bear fact라고 할 때 bear 같은 경우는 원래 맨발의라는 뜻인데 거의 대부분 bear라는 뜻은 완전한이라는 뜻으로 쓰여. 그래서 bear fact라고 한다면 완전한 사실이라는 뜻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25번 제일 뒷부분에 서브젝트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필기를 갖다 좀 해보시죠. 그냥 오브젝트까지 내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잘 복습을 해가지고 오실 거라 믿어. 자,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마찬가지로 쓰이는데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익숙한 거는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게 명사로 쓰이게 되면 기본적인 뜻은 물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객체라는 뜻이 있어. 객체라는 말 같은 경우는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동사를 당하는 친구를 우리가 객체라 그래. 조금 더 익숙한 말은 목적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오브젝트라는 말 자체가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오브젝트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그때 오브젝트의 뜻은 반대하다라는 뜻이 되게 돼. 그러면 반대하다라는 뜻의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를 갖다가 갖냐? 그것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은데 뒤에다가 전치사 to를 갖다가 쓰고 명사를 딱 쓰게 돼. 그러면 그대로 뜻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명사를 반대하다 요 뜻이 되는 거야. Object to you, 너를 반대하다. 알겠지, 그치? 자, 그럼 얘랑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었던 subject인데 서브젝트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명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얘도. 그러면 서브젝트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뜻이 뭐냐? 주제라는 뜻이 있고 주체라는 뜻이 있어. 주체 같은 경우는 동사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주어가 될 수가 있지. 되니? 그 다음에 서브젝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동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는데 물론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은 똑똑하신 분이니까 다 그냥 기억하죠. 뭐를 갖다 기억하시냐? 일반적으로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써. 비동사를 갖다가 쓴 다음에 뒤에다가 서브젝트를 쓰고 그 다음에 to를 쓰고 명사를 딱 쓰는 거예요. 되니? 그러면은 be subject to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얘의 뜻 같은 경우는 명사를 하기 쉽다. 근데 쉽다라는 말이 이렇게 적으세요. 명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둘째, 명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을 적어라. 명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명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서브젝트 같은 경우는 동사로도 쓰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약간 어렵습니다. 걔는. 자, 그리고 서브젝트를 갖다가 형용사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서브젝티브가 딱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서브젝티브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밖에 안 쓰여 뜻이. 그러면 이때 서브젝트 뜻은 뭐가 되냐? 주관적이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딱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누구랑 누구를 딱 비교를 해줘야 되겠어. 오브젝티브라는 요 단어와 서브젝티브라는 요 두 가지 단어는 정반대 뜻이 되겠지, 그치? 한 놈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한 놈은 주관적인. 그래서 요 두 가지 맥락을 사이에 있는 단어까지 잘 기억을 갖다 해두셔야 됩니다. 서브젝트랑 오브젝트도. 자, 그러면 모르는 단어 있으면 추가로만 적어두시면 돼요. description 하면은 설명이란 뜻이야. 묘사라는 뜻도 가능하고. 자, 됐습니까? 자, 그럼 125번 요렇게 해석해 나가면 되겠네. 어렵지 않아? 잘 보세요. 객관적 묘사라는 것은 시도다까지 됐죠. 어떤 시도냐? 말하고자 하는 시도야.
only the bare fact, 오로지 뭐만을, 사실만을, 뭐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됐죠? 나가 126번. It tries to describe things as they are, without any interference from the writer's personal perceptions or feelings. 그대로 보이지? 현관편죠? from 현관편 밑줄. 자, 한번 얘기할 수 있어야 돼. from부터 시작해서 가로치십니다. 어디까지? feelings까지 딱 가로쳐. 그러면 전체가 묶여서 뭐 하겠다? 바로 앞에 있는 interference 수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보이죠? without 딱 현관편 치시고 without any interference 딱 가로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수식하는 거예요. 누구를 갖다가 앞에 있는 거 as they are로 딱 화살표 쳐놔. 됐니? 그 다음에 현관편 밑줄 쳐. as they are 현관편 밑줄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별표 쳐놔. 아주 중요한 표현이야. 자, as they are라는 말을 갖다가 듣고 어떻게 해석을 갖다가 할래라고 질문했었을 때 그들이 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죠? as they ar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딱 외우셔야 되냐? 적으세요. as 주어 비동사 딱 적어. 요걸 외워야 돼. 알겠지? as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딱 튀어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그대로 나와야 되냐? 주어 그 자체로 딱 이 뜻이에요. 그러면 as I am 요래 버리면 뜻이 뭐겠어? 나 자체로. 알겠지? 그치? as they are 그들 자체로. 알겠지? 그치? 그대로 외우셔야 된다. 자, 그러면 단어만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바로 해석을 해볼 건데 첫 줄에 나와 있는 interference 그대로 뜻이 뭐예요? 간섭, 개입 이 뜻이에요. 그 다음 perception이라고 한다면 생각, 인지 뭐 이런 뜻이죠. 자, 됐습니까? 그럼 126번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갑니다. 어렵지 않아. 계속 이어지는 거야. 125번과 126번이. it는 누구냐? 객관적 서술, 객관적 묘사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럼 126번 바로 해석해봅니다. 놓치지 마세요. 객관적인 묘사라는 것은 설명하려고 한다. 사건을 그 자체로. 까지 됐지? 뭐 없이 어떠한 방해도 없이 from부터가 수식하는 거겠지, 그치? 뭐로부터의 간섭 없이 작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간섭 없이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객관적 묘사. 어렵지 않죠, 그쵸? 다음 거 127번입니다. Impressionistic description, on the other hand, emphasizes the writer's perception and feelings. 그대로죠? on the other hand 뜻만 아시면 됩니다. 몰랐으면 빨리 적으세요. 그런 반면에 자, 그다음에 단어 뜻만 한 가지 적어두세요. impressionistic 하면은 인상주의 이 뜻이에요. 자, 그럼 127번 바로 해석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갑니다. 인상적인 묘사는 그런 반면에 강조한다. 작가의 생각과 감정을.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요까지 일단 나가신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셔가지고 117번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빠르게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27번까지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해석이 다 되는지 다 이해가 되는지 쭉 한번 확인해 보세요. 5분 정도 내가 시간 드리죠. 다시 한번 쭉 보세요. 117번부터 놓친 거 있으면 빨리 채워두시고 그러세요. 방금 포인트라고 찝어드렸던 것들 현관편 밑줄 쳐놨던 거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다 이해가 되는지 쭉 한번 보세요.
자, 됐나요? 지난 시간에 필기한 거를 조금 꺼내보시고, 지난 시간에 필기한 것들을 꺼내보시고, 몇 가지 우리가 다뤘던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쭉 되짚어 볼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문법적인 개념 중에서 중요한 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분사였습니다. 그렇죠? 그 분사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내가 짚어볼 테니까 머릿속에 정확하게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 제일 첫 번째로 아까도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는 게 분사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먹다라는 우리말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겠죠. 먹는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먹히는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똑같이 영어에서도 먹는을 ing로 표현하는 것이고, 먹히는을 pp로 표현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 현재 분사라고 하고 과거 분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현재 과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 알겠지? 그치?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라고 할 때 현재의 의미는 뭐야? 바로 그 하는의 뜻이 있다라는 걸 현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능동으로. 알겠지? 그치? 과거 분사는 과거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뭐다? 그냥 수동의 뜻이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일단 우리가 제일 지금 첫 시간으로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이 머릿속에 안 잡혀 있으면 계속 나오는 개념이다 보니까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나갔던 게 오늘 월요일날 나가기 전까지 복습이 되어 있어야 돼. 알겠지? 그치? 그 다음 둘째로 대트에 대한 얘기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 그치? 대트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야, 명사가 있고 대시 있고 완전한 문장이 있으면 대는 뭐가 된다? 동격이 된다.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대투가 뭐가 되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초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앉혀놓고 야, 명사가 있고 대시 있고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면 동격이다. 이걸 모르겠냐고. 다 알죠, 당연히. 근데 모르고 있잖아, 지금 네가. 그게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는 뭐야? 할 게 너무 많다. 자기 실력이 떨어진다. 네가 그 모양 그대로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아직도. 지금 벌써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3주 가까이 되고 있는데 뭐 했어요, 3주 동안? 또 듣기 싫지, 그치?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3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앞으로 3주 동안 뭘 할까? 네가 또 안 할 거야, 너는 3주 동안. 그럼 그 다음 3주 동안 뭘 할까? 또 안 하겠지. 그럼 두 번의 3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되는 거예요. 단언코 내가 말씀드리는데 고등학교 되면은 더 바쁘면 바쁘지 덜 바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해놔야 돼. 언제 정신 차릴지야 네 의지에 달려있지만 제발 내가 부탁드리는데 공부 지금 안 해놓으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사태가 되냐면 우리 학원에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학원에서 같은 경우는 3수하고 4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일요일날 이제 삼수한 애도 내가 만났고 재수한 애도 만났는데 재수한 애가 그러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재수를 갖다가 하는 1년 동안 평생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공부를 갖다가 했다라는 게 결론이야. 근데 걔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 남학생인데 선생님 내가 재수 1년 동안 하는 동안에 평생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갖다 공부를 했다. 아침 8시에 학원 가가지고 저는 10시까지 계속 공부하거든요. 재수생들은. 근데 딱 멘트가 이건 거야. 공부를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한 것보다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펑펑 울었대. 글자 그대로예요. 펑펑 울었어요. 이게 글자 그대로예요. 남아서 울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걔를 잘 알지만 그렇게 막 우는 스타일도 아닌데 상상을 갖다 한번 해보세요.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1년 내내 계속 공부를 갖다가 해도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가 문제겠어? 너무 안타깝지만 지금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문제가 시작되는 그걸 몰라요. 1년 동안 평생에 가까이 양을 갖다 많이 한다라고 한들 지금부터 공부를 갖다가 한두 시간씩 잘 해놓은 사람은 3년치를 갖다가 해놓는 거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고. 니네들 그건 몰라. 수능은 너무 먼 얘기니까. 내가 지금 백날 얘기를 갖다 해봤자 내일도 또 정신 못 차리고 놀러 가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후회할 텐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후회도 늦다고? 진짜 늦거든. 공부는 진짜 그래요. 수능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수능 때까지는 내가 8년을 갖다가 가르쳐 보면서 느끼지만 따라갈 수 없는 갭이 있어요. 그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미안한 얘기지만 이미 시작됐어요. 외고를 준비한 자, 준비하지 않은 자 이미 시작됐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경고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혹여라도 고3이 돼서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안 되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진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야 되겠다. 마음 먹는 순간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기 인생에서 언제든지 간에 그게 재수일 수도 있겠고 그 생겨가지고 공부를 진짜 치열하게 할 텐데 결론이 허무하게 끝날 거예요. 해도 안 되구나? 그렇게 끝날 거예요. 그거 너 감당 못한다? 알겠니? 지금에야 공부에 의지가 없잖아 니네들이. 그치? 내 인생 그냥 내가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 뭐 알아서 생각하잖아요. 그쵸? 맨날 그냥 놀러 다니고 게임하고 다니고 그렇게 살겠죠. 그쵸? 근데 3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가지고 안 되겠다. 내 인생에 변화가 필요하다. 공부 진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진짜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나온다고.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거 네 감당할 수 있겠니? 한 번만 질문해봐봐.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내가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들어갈 때까지 지금 벌써 12월 3일인가 이렇잖아요. 11월 후딱 지나가 버렸거든 벌써. 그거 한 달 동안 자기가 한 게 진짜로 의미가 있는 건지 한 번만 질문해볼까?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나? 과연 내가 막 유튜브 보고 앉아있고 게임하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아무 의미 없이 막 서연여 돌아다니고 영화 보러 가는 것이 진짜로 자기한테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을걸? 지금 공부를 갖다 해놓으면 인생이 바뀔 텐데. 진짜 바뀔 텐데. 좋은 대학교 가면 진짜 인생이 바뀔 텐데.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통계상 50% 같은 경우는 경기권 가야 되거든요. 35명 중에서 인서울 들어갈 수 있는 맥시멈은 2명이야. 전교생 중에서 25명 정도가 인서울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50명에서 60명 정도까지가 가천대학교 라인을 갈 수가 있어. 그리고 50, 60등 아래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너는 KTX 타고 대학교 다녀야 돼. 그럼 질문을 해봐봐. 지금도 내가 전교 50등은 커녕 100등 이러고 앉아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등수가 바뀔까? 그걸 모르나 자기가? 진짜 내가 지금 여기서 시간 보내고 있는 게 내일도 마찬가지로 또 무슨 뭐 영화 보러 가고 뭐 어찌고 지나시겠지만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 행동일까? 한 가지만 내가 얘기를 갖다가 더하면 나는 일단 그 말을 듣고 너무 슬펐어요.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슬펐어. 진짜 열심히 했을 텐데. 재수하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했을 때 진짜 힘들었을 텐데. 아무도 모를 텐데 그 고통은. 과연 내가 1년을 더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고민했겠지. 남들은 다 대학교 가가지고 멋있게 살고 있는데 나는 재수학원 가가지고 아침부터 막 꼭두새우부터 막 공부하고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 회의감도 엄청 많이 들었겠지. 다 버텨가지고 수능을 딱 봤는데 펑펑 울었다라고 한다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 반대로 또 어떤 경우가 있냐? 80점, 81점 이 점수가 뭐냐면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학원에서 35명이 수능을 갖다가 봤는데 35명 중에서 좋은 대학교 간 애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좋은 대학교를 갖다 가는 친구들이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잘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막 그게 아니에요. 예상 밖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기쁘지가 않아. 근데 80점과 81점에 내가 무슨 얘기를 갖다는 거야? 하면 여학생이고 남학생인데 81점을 갖다가 받은 남학생이 한 문제를 갖다가 영어에서 더 틀렸으면 79점이 됐겠지. 그치? 78점이나 79점이 되면은 3등급이 딱 되게 돼. 근데 이 친구가, 내가 누군지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 친구가 올해 수능을 봤었을 때 점수를 어떻게 받았냐? 국어 같은 경우는 3등급, 아니다, 국어 2등급, 수학 4등급, 영어 2등급, 탐구 2등급 이렇게 받았어. 그럼 이 점수가 왜 의미가 있냐면 세계 등급 탑 6등급 이내가 홍익대학교 최저 등급이야. 얘가 학생부 종합에서 1차에서 이미 합격을 갖다가 한 친구였거든. 1차에서 합격을 갖다가 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관문이 수능 최저를 갖다가 맞추는 거였는데 만약에 영어에서 딱 하나라도 더 틀렸으면 홍익대학교 못 가는 거예요. 그대로 재수입. 근데 얘가 수능이 끝나자마자 5시 20분인가 30분에 나한테 바로 전화가 왔었는데 왜 전화가 왔었냐면은 81점을 갖다가 받은 게 고등학교 3학년 1년 중에서 제일 잘 본 점수예요. 맨날 70점대 초반에 갖다가 받다가 10월 모의고사 수능 보기 3주 전에 본 것도 70점대였어.
근데 수능날 81점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갔어요. 홍익대학교. 한번 질문을 갖다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그 유튜브 보는 시간, 영화를 갖다가 보는 시간, 뭘 갖다가 하는 시간, 아무 의미 없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있는 그 시간을 줄여가지고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다면은, 그래서 수능날 한 문제라도 더 맞춰가지고 81점을 맞았으면은 이 인생이 바뀐 거 아닐까? 그게 가치 있는 인생 아닐까요? 그게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그 의미 아닐까? 얘가 만약에 정신 못 차려 고등학교 3학년 때 맨날 유튜브하고 놀고 이래가지고 79점을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시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애 아닐까? 한 문제를 더 맞춰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간다는 게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 못해요. 부족해요. 아직까지. 35명 중에 5명까지가 좋은 대학교를 갈 수가 있어. 내가 얘기하는 좋은 대학교는 건국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상 55%는 재수를 해요. 작년에도 55%가 재수를 했어. 강남은 65%가 재수를 했어요. 분당은 55%. 과연 진짜 의미가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나? 나중에 후회할 텐데. 지금이야. 생각이 없으니까. 네 떠들어라. 네 떠들었는데 나는 집에 가서 귤 까먹으면서 유튜브나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나중에 진짜 안 되겠다, 재준아.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공부 시작. 그럼 느낄 텐데. 늦었구나. 그거 느낄 텐데. 나는 아무리 해도 쟤를 따라갈 수가 없구나. 느낄 텐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대학교는 못 가겠구나. 느낄 텐데. 지금 해놓으면 안 느낄 텐데. 공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공부하기 싫다? 공부하지 마세요. 그럼 인문대 고등학교 가면 안 되지. 실업계 가셔가지고 기술 배우세요. 근데 안 그랬잖아. 그것도 뭘 해야 될지도 지가 모르니까, 꿈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대학교 지금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당연히 대학교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지. 근데 안 해. 공부는 또 그것도 물어보면 이런다. 뭘 하고 싶은지 몰라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못하는 거야.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좋은 대학교를 가야죠. 서울대 나오면 뭘 하든지 간에 다 인정받으니까 서울대 가야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뭘 해도 인정받는 대학교를 가야지. KTX 타고 대학교 다니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뭘 해도 인정을 못 받는단 말이야. 프레임이 씌워진다고. 쟤는 저 대학교니까 저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지금이야 너무나 다 아름다운 학생들이지만 대학교 탁 졸업하는 순간 느낄 텐데, 후회할 텐데. 열심히 해놓을걸. 진짜 후회할 텐데.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지금이 나가는 것도 지금 안 해놓잖아요.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근데 벌써 3주가 지났단 말이야. 기말고사 끝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번만 오늘 집에 가서 질문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 내일 하루 동안 한 번만 머릿속에 생각해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러면 딱 선택의 기로에 생기겠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지금 조금만 참자. 아니, 에이 관심 없어. 그냥 할 거야. 그럼 넌 틀림없이 재수할 거야. 알겠지? 그치? 딱 선택입니다. 공부가 아닌 다른 행동을 갖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적어도 막 8시간 이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양만큼은 내가 하겠다.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숙제가 됐건 복습이 됐건 그것조차도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정말 시간이 많지가 않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수능까지 3년이 남았는데 그게 아니라 따라갈 수 있는 지점의 데드라인이 요때밖에 없어요. 진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밖에 시간이 없어. 근데 이때 안 해놓으면
자기가 안다니까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그걸 안다니까. 그럼 못해요.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니 공부를. 그 순간이 멀지가 않았다라는 거야. 내 얘기는. 수능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좋은 대학교, 좋은 고등학교 생각해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집어넣었으면 좋은 고등학교는 누가 가겠니 상식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좋은 고등학교를 가겠죠. 중학교랑 다르단 말이야. 내 말을 잘 들으시고, 응?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이러면 인생 망칠 일이 있겠어요? 뭐라 나쁜 얘기 하겠어요? 6번이나 고3을 졸업시켜본 사람으로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대부분 다 후회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시작이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청 올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해놓으면 후회한다라는 걸 자기가 알겠지 뭐 조금 지나면. 근데 그럼 늦다고 이미 아는 순간. 남들 다 안 할 때 공부를 해야 돼. 그게 지금이야. 그래요. 다음 넘어가서 128번, 129번 두 문장만 하고 마무리 짓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문법적인 개념들이 있으셔야 되냐? 분사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되셔야 되고 전치사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잘 머릿속에 그게 있으실 거라고 믿고 그 두서 가지만 잘 정리가 돼 있을지라도 거의 웬만한 문장들은 우리가 잘 처리할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보세요. 128번. Yet, although the primary purpose of impressionistic description is to show what the writer thinks and feels. Writers often fail in this purpose because they don't clearly examine or understand their own emotional responses to the subject. 바로 한번 형광펜 밑줄을 갖다 쳐보십니다. 5부에다 형광펜 밑줄 쳐보시고요. 가로로 묶어버리시죠. 5부부터 description까지가 묶여서 purpose 수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아랫줄로 가셔가지고 fail 이는 형광펜 말고 펜으로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fail in 명사. 명사에서 실패하다 이 뜻이야. fail in 명사, 명사에서 실패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로 가셔가지고 to the subject 할 때 to에다가 형광펜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to the subject가 묶여가지고 response를 딱 수식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128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텐데 방금 전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만 살짝만 꺼내보시면 객관적 진술 같은 경우는 bare fact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 그치? 완전한 그냥 사실만을 갖다가 전달하고자 하는 시도, 그거를 우리가 objective description을 한 것이고, subjective description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었죠. 그쵸? 완전한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feelings랑 emotion을 갖다가 전달하는 게 impressionistic description이었던 거야. 이랬지, 그치? 그러면은 128번에서 같은 경우는 그 impressionistic description의 한계점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됩니다. 보세요. 하지만 비록 주된 목적 5부터 디스크립션까지가 purpose를 갖다 수식하는 거겠지. 주된 목적 뭐에? 인상적인, 인상주의적인 묘사 설명의 주된 목적이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작가가 생각하는 것, 작가가 느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까지가 콤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은 종종 실패한다. 이 목적에. 왜냐하면은 작가들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examine 하면은 검사하다라는 뜻이니까 작가들이 명확하게 검사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뭐를? 자기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작가들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2D 서브젝트는 리스폰스 수식하는 거니까 주제에 대한 자기 감정을 작가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impressionistic description의 목적은 뭐래? 작가가 이 주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 그게 impressionistic description의 목적인데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지.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작가가 명확하게 examine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작가 스스로도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understand 못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129번 보시죠. Only when
Writers examine and acknowledge their true responses and feelings. Can they convey those impressions to their readers? 딱 느껴지시죠? 뭐가 느껴져야 돼? 온리 도치가 보였어야 돼. 현관펜 쳐놓으세요. 온리에다 현관펜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온리부터 시작해서 가로치십니다. 어디까지? feelings까지 딱 가로치시면 되겠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동사가 지금 조동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간 겁니다. Can they convey 이렇게. 그럼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Convey A to B. 자, convey A to B라고 쓰게 되면 기본적인 뜻이 뭐냐? A를 B에게 전달하다 이 뜻이. 그러면 129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습니다. 129번 보시죠. 오로지 작가가 자기의 진짜 반응과 감정을 검사하고 인정을 갖다가 했을 때 작가가 전달할 수 있다. 자기 인상을 독자에게. 괜찮습니까? 되셨죠? 그렇죠? 네. 자, 간단하게 두 문장만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오늘 배웠던 것도 쭉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를 쭉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필기한 거를 보시면서. 지난 시간에 나간 게 잘 복습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그 노트를 잃어버렸거나 뭐 이러면은 다시 강의를 보세요. 알겠죠? 됐나요? 네.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영어 같은 거 한번 공부할 때는 특히 이제 단어 같은 거 외우고 이런 게 중요한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내가 그때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딱 이제부터 공부 시작 이래가지고 1시간 내리 외우고 앉아있으면 안 돼. 암기 과목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들이 기본인데 영어 그 공부할 때 같은 경우는 나눠서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에서 1시간 반 동안 공부를 한다라고 치면은 이 1시간 반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는. 응? 그러니까 1시간 반 내일이 막 단어를 갖다 수십 개씩 외우면은 다 까먹는다고 다음날. 당연히 까먹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1시간을 내가 투자를 갖다가 했을 때 30개를 갖다가 외울 수 있다? 그러면 너의 기억력은 정상인 거야. 한 20개 정도에서 30개 외운다면 정상인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갖다 하셔야 되냐? 제일 좋은 거는 25분, 20분씩 3번 나눠서 보는 게 제일 좋아.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20개씩만 외우시더라도 영어 도사가 될 수 있어. 1학년 끝나기 전까지. 그래서 내일부터야 딱 내일 해보세요. 영어 공부 단어 외우기 시작했었을 때 스탑워치 딱 재가지고 25분 동안만 딱 봐. 그리고 조금 지나가지고 저녁 무렵쯤 됐었을 때 또 25분 딱 재가지고 25분 동안 외웠던 거 다시 봐.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한 번만 다시 읽어보세요. 그렇게 1시간을 채워야 돼. 잠자기 직전에 10분 동안만 다시 보더라도 인생이 바뀔 거예요. 정말 인식이 바뀌어요. 내일부터야. 알겠지? 그치? 오늘도 마찬가지고 뭐 내일도 마찬가지지만 노트에다 열심히 지금 필기를 해두셨다라고 한다면 25분, 25분, 10분. 아침이나 오후에 한 타임 25분 딱 보고 그 다음에 오후쯤에 25분 딱 보고 잠자기 직전에 10분 동안만 눈으로 쭉 보시더라도 네 인생이 바뀐다고.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잠자기 전에 딱 복습만 딱 해보세요. 눈으로 쭉 보시면 25분, 20분 두 번 본 거를 10분 동안 쭉 본다? 기억이 난다고. 그 다음 날도 25분, 25분, 10분 동안 요 지금 하루 동안 배운 거를 그런 식으로 10대 번을 복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기억이 난다니까 진짜로.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자꾸 수학 공부하듯이 진짜 시작 이래가지고만 2시간 이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쪼개서 해야 돼. 쪼개서. 된다고. 바뀐다고. 아시겠죠? 3월달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고생을 안 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